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통정 거래와 신용 레버리지를 통해서 8조가 왜 휴지 조각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작 이슈가 매우 뜨거운데요. 하한가의 새 역사를 썼다. 나흘 만에 8조가 증발되었다는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뉴스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 조작이 불러온 4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주가 조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형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번 사태가 왜 커졌는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통정거래가 왜 사건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주가 조작 종목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하나 라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주가 조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는 올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주식을 사놓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소문을 내는 법, 또 매점 매석을 한 다음에 아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방식, 크게는 이 두 가지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미리 사놓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을 선행매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매점 매석한 후에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판다, 이거를 통정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선행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주가 조작을 할 종목 A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요. 특정한 세력들이 A라는 주식을 조금씩 미리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는 큰 변동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매집을 끝내놓고 나면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선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 모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면 좋은 미래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이 종목 A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주식을 처음에 미리 매수한 세력들은 처음 매수한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 이걸 선행매매 주가 조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매매의 주가 조작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영진과 사전 모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설정이 어렵고요. 이 회사의 경영진이 법적 문제를 무릅쓰고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종목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매수한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 금융당국에 의해서 티가 나거나 걸리기 쉽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징과 마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통정거래는 매점 매석 후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파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목 A를 특정 세력이 딱 집어서 이 주식을 주가 조작에 활용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유통 가능한 주식을 전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가를 서서히 올려나가며 특정 종목의 유통 가능한 주식을 모두 산 다음에요. 매수한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주가 조작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자 1이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이 핸드폰과 주식 계좌를 주가 조작 일당에게 건네줍니다. 투자자 2도 똑같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주가 조작 일당에게 건네주고요. 투자자 3도 그 다음 수많은 투자자 3, 4, 5, 6, 7, 8, 9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동인증서 암호와 함께 주가 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와 투자금을 전달해주면요. 이 주가 조작 일당은 다수의 거래 계좌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보된 다수의 거래 계좌로
특정한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의 사전 준비가 끝나게 되는데요. 사전 준비가 끝나면 이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종목 A를 100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걸 120원에 투자자 E에게 넘기고요. 투자자 E는 매수한 120원을 140원으로 투자자 3에게 넘깁니다. 투자자 3은 140원에 매수한 종목 A 주식을 160원에 그 다음 투자자에게 넘기는, 이렇게 계속 4, 5, 6, 7, 8, 9, 10 주가 조작 일당에게 거래 계좌를 빌려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투자자 1에게 다시 1000원에 매수를 시켜서 1020원에 매도를 하는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 조작 일당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금씩 상승시키는 게 통정 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행 매매와 통정 거래는 서로 다른 구조로 주가 조작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먼저 선행 매매는 미리 사서 소문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따라오는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는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고요. 통정 거래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서로 사고 팔며 주가를 서서히 올린 뒤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선행 매매는 허위 사실 유포에 가까운 주가 사기다 라고 볼 수 있다면요, 통정 거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로 주가를 상승시킨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매매와 통정 거래는 이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요. 선행 매매는 금액이 엄청나게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미리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가 빵 뛰고 일정 부분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통정 거래는 매점 매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선행 매매는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소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만, 통정 거래는 내가 산 주식을 내가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경영진의 참여가 필수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매매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만, 통정 거래는 걸릴 확률이 서서히만 한다면 높지 않은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이번 사건이 왜 커졌나를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통정 거래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정 거래는 돈이 많이 들고 경영진의 참여가 필수가 아니고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일당 입장에서는 아래 두 가지는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건 단점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구조에서 투자자 1이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높아지기 위해선, 투자자 2가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높아지기 위해선,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통정 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은 선행 매매를 이용한 주가 조작보다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일당들은 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통정 거래 주가 조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의 수를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늘린다. 또 기존 투자자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단계 모델을 전복해서 주가 조작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거래나 CFD 거래를 통해서 주가 조작에 필요한 돈을 유치를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일당이 투자자 1에게 투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자 1이 투자자 A와 투자자 B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에 투자자 1을 통해서 주가 조작 일당에게 투자금을 입금시킨다면요.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은 투자자 1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다단계 구조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단계를 통해 투자금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 일당이 투자자 1에게 처음에는 3억 원만 받았지만 이 3억 원을 가지고 신용 레버리지나 CFD 거래를 통해서 투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금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주가 조작은 생각보다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면 문제가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구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특정 구간에 이렇게 급등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될 낌새가 보인다면 통정 거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통정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팔아버리면서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CFD는 단순히 주가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투자금을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조작 종목을 피하기 위해선 딱 하나, 비슷한 사업 모델 종목의 주가를 참조만 하셔도 주가 조작 사기를 피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가스와 삼천리 같은 도시가스 공급 회사들의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의 주가와 서울가스, 삼천리를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가스는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엔 주가가 우상향이 아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종목은 주가가 엄청 오르고 한 종목은 주가가 보합권이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 보셔야 된다. 이게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주가 조작은 크게 선행 매매와 통정 거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선행 매매는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개념이다. 통정 거래는 폰지 사기,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종목을 피하고 싶다면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두 개의 회사 중에 한 개의 회사 주가만 과도하게 오른다면 이것은 주가 조작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내 주식 계좌, 신분증, 공동인증서를 넘기고 누군가가 매도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이것은 주가 조작의 세력을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주가 조작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